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의 온도차와 밀도차에 의해서, 온도차에 따른 밀도차에 의해서 전도현상이 일어나면서 표층수에 있는 산소가 밑으로 공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과정에서는 이제 전도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를 말하는 거니까. 표수층에서의 CO2 농도가 DO의 농도에 비해서 높나요? 표층수에서 여기 DO 농도가 CO2보다 높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3번이네요. 여름철 온도구배와 수심에 따른 DO구배는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과정에서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분을 해서 이론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 그래프에서 같은 호수라고 가정을 하고 겨울에는 온도 그래프가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온도 그래프가 되죠? 겨울이에요. 그 다음에 봄에는 위아래 전도현상에 의해서 혼합돼서 위 수심에 따른 그런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일정해지는 이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이 됐어요. 여름이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볼 수가 있죠. 여름이 겨울에 비해서 이 9배가 조금 더 급해요. 기울기가 조금 더 크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지? 전도 현상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수온이 이렇게 일정해지고.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그렸는데 이론 시간에 다 했던 거니까 이론 시간에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봄하고 가을에는 전도 현상, 턴오버 현상이 일어나서 위아래 수직적인 혼합이 일어나는 단계를 말하는 거고 겨울이랑 여름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수직적인 혼합을 억제를 하는 성층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제상에 DO 그래프랑 뭐랑 똑같다? 여름의 그래프랑 9배가 어떻대요?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설명이 맞죠? 4번도 맞죠? 여름철 온도 9배랑 수심에 따른 DO 9배는 같다. 그래프가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3번으로 넘어가서 다음 중 부역량화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부역량화로 인해서 호수의 저층수는 무산소 상태가 되어서 철이나 망간 같은 것들이 용출된다라고 했어요. 부역량화로 인해서 호수의 저층수는 무산소 상태가 된대요. 그 얘기가 뭐냐면 호수의 저층은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수 아랫부분으로 가다 보면 정체성 수역이고 이 표층수가 잘 공급이 안 될 경우에는 산소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대기와 접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심수층은 항상 산소가 부족한 상태예요. 산소가 부족한 상태를 우리가 무산소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원래 철이나 인산이온, 철 같은 것들이 인산이온 PO4 3- 같은 바닥에 침전되어 있는 그런 인산이온과 결합을 해서 철 3가짜리는 FePO4 같은 물질을 형성을 하는데 얘는 물에 녹지 않은 불용해성 물질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철이 만약에 3가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인산염 같은 것들을 형성을 해서 물속에 침전이 되기 때문에 철 3가가 밑에서 둥둥둥둥 떠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심수층 같은 경우에 정체층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고 산소가 부족했을 땐 철 3가짜리가 뭐 돼요? 산화수가 감소하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니 철 3가짜리가 몇 가짜리로? 2가짜리로 변하면서 이렇게 불용성의 화합물인 것들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철이 2가짜리로 존재하면서 용출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철이나 망간 같은 성분들이 용출이 된다. 맞죠?